말이니까. 하나 더. 아빠가 조금 빼셔도 되고. 그래 지금. 우리는 꼭 필요할 때. 이쪽으로 오는 게 차이가 사무장님이 여기 안에 꼭 계셔야 될 이유는 없죠. 그렇죠. 저쪽에서 그러면 예. 왜냐면 여기 왔다 갔다 불편할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보시면 돼요. 안녕하십니까. 아니 그 의자. 예. 네. 조선 풍수제 34대 전수자 박민찬입니다. 지금 하는 거 아니죠? 아니에요, 연습이에요. 연습. 근데 지금 왜다안 보이는 조선 풍수 제 34대 전수자 박민찬입니다. 현재 전 세계는 현재 우리 대한민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는 대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인류 역사에 이러한 그 전 세계가 동시에 이런 대혼란이 온다는 것은 이번에 처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혼란이라는 것은 어떤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인류를 위한 진리가 발언될 것이다 라는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대표님 주혜길 대표님 아직 준비 아니 됐어요. 됐어요? 통화하지 않았어요. 예, 아직 하지 마세요. 안동대 대표님하고 통화 한번 해보고 봅시다. 통화 먼저 한번 해볼게요. 어디까지 나와요? 안동대 여기 있잖아요. 예. 책상 다 나오는 거죠? 그거 나올 수도 있고요. 여기 현수막을 배경으로 해서 네. 또 바깥으로 안 나오게 잡고 지금 책상이 여기는 어디까지 나와요? 손 정도 나와요. 손. 대표님 어디 여기까지만 보고 계시는가 나와요. 해서 아 이렇게? 거기가 안 나오는 화면도 있고 거기까지 다 나오는 화면도 있고. 예. 보편적으로 나오고.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한 그럼 저희 먼저 시작을 해요? 예, 알겠습니다. 해가지고 이따 영상을 주면 되죠. 잠깐만요. 내가 이거 깜빡이고 하나 안 했어요. 그렇죠. 예. 네, 그럼 저희 먼저 시작할게요. 네. 조금만 기다리세요. 방송 로고를 해놨어. 저기 지금 보도자료 주혜길 대표님 네. 보도자료 한번 보시면은 저 뒤에 거기에 그 질문 내용들이 있어요 뒷장에 거기서 질문하고 싶은 부분들 좀 미리 한번 좀 보고 계시다가 이따가 질문하는 시간에 좀 질문을 어서 와요. 하도록 해요. 네, 어서 오세요. 누구세요? 회원님. 네? 회원. 아니 우리 각시 성원님. 같이 지금 공부하는 사람이에요? 동반자구나. 아니 풍수 공부하는 사람. 잠깐만. 오국장 윤석영 씨. 아니 오국장이 얼마나 저거 하면은 두 번씩이나 인사를 했냐? 네, 형님이 다 고놀래. 드시고 옆에 더 앉으세요. 아니 우리는 들락날락해. 담배 피는 사람들은. 그런 또 문제가 또 있구나. 이제 곧 누를까요? 아니 가만 있어. 다 준비되셨어요? 네. 준비들 다 되셨냐고? 네. 다 되셨다고? 그러면은 저쪽에 그 문을 좀 닫아야 되지 않나? 닫아요. 맞죠? 출입문을 좀 출입문 좀 닫고요. 왜냐면 수선하게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고 잠깐만요. 아예 닫으면 안 되고요. 조선 풍수 제 34대 전수자 박민찬입니다. 지금 전 세계는 대혼란에 빠졌습니다. 인류 역사에 전 세계가 이렇게 동시에 대혼란이 온다는 것은 잠깐만요.
이제 곧 누릅니다. 아니 안 했어요. 준비 앞에? 안 했어. 안 눌렀어요. 고 누를까요? 고 누릅시다. 이따가 저 안동대 1, 2 오면 거기 참여할 수 있도록 자리 좀 비켜주세요. 네. 이따가 이제 곧 누를까요? 자, 고 눌러. 누릅시다. 고 들어가요. 제가 먼저 간단하게 소개를. 네. 다 눌러졌어요. 이거 소리 다 들어가죠, 이 소리도. 자연 소리야. 문은 다 닫았는데 다 닫는데도. 그렇죠? 어쩔 수 없다. 네, 오늘 유튜브 연합회에서는 29번째로 도선풍수 제34대 전수자이신 우리 박민찬 대표님을 모시고 기자회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공식적으로 2021년 들어서 처음으로 첫 번째 순서로 갖게 되는 시간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나라의 대한민국의 운명과 국군이라는 그 대주제를 가지고 또 오늘 방송을 하기 때문에 제일 첫 번째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이 시간 이후의 순서는 우리 대표님에게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작하시죠. 도선풍수 제34대 전수자 박민찬입니다. 지금 전 세계는 대혼란에 빠졌습니다. 인류 역사에 전 세계가 이렇게 동시에 혼란이 온 것은 처음이라고 봅니다. 저는 풍수연구가로서 이러한 그 혼란은 바로 인류를 위한 대진리가 발언될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인류는 참 지금까지 아쉬운 부분이 허점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제가 풍수를 연구해 보니까 정말 이 자연의 이치라는 것을 몰라가지고 많은 이거 다시 합시다. 내가 자꾸 틀렸어. 이게 생방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냥 하시면 돼요. 그냥 실수해도 그냥 하셔야 예, 돼요. 아이고 미안합니다. 방송을 많이 안 하다 보니까 시청자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풍수가가 말을 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인류의 허점이라 그러면 바로 이 자연의 그 원리를 몰랐다는 것이 가장 큰 허점이었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 우리가 자연을 보고 느낄 수는 있지만 이 자연의 원리를 몰라가지고 참 인류가 지금까지 불행이었다. 현재도 인류의 그 세계의 97%가 불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연 활용법을 몰랐기 때문에 그런 이렇게 이어져 왔다. 그러면 앞으로도 마찬가지겠죠. 이 자연 활용법이 법에 의해서 인류가 지금까지 왔다면 앞으로도 미래에도 이 자연 활용법에 의해서 우리 사람이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인류 역사, 우리들의 과거, 인생사, 세상사 모든 이치가 자연에 적용됐기 때문에 이것이 이렇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도 이 자연 활용법이 개발이 한다면 우리 미래의 인류 역사는 다시 이렇게 또 그대로 적용된다. 불행이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 자연 활용법이 개발된다면 전 세계 97%가 행복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저는 도선국사의 풍수를 전수받은 사람으로서 39년간 이 자연의 이치를 연구해 보니까 정말 중대한 것을 밝혀냈습니다. 인류는 지금까지 모든 사람이 찾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게 무엇인가? 모든 사람은 운을 찾고 있었습니다. 운이 왜 필요한가?
운은 부와 명예, 화목, 건강을 갖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니까 우리 인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좀 삶의 질이 떨어졌다. 그래서 인류는 음울의 양으로 운을 찾고 있었습니다. 지금 전 세계인에게 운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물어보면 운이 있다, 운이 중요하다, 운이 있어야 된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인류는 이 운을 개발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허점이 바로 여기에 있었다는 거죠. 이 운을 개발하지 못한 관계로 해서 참 지금까지 이 삶이 상당히 불행한 삶을 살았다라는 결론을 내린 것이죠. 자, 그렇다고 보면 이제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는 본 연구를 통해서 행복한 삶을 산다라는 결론이 되겠죠. 제가 이 연구를 하고 나서 어떻게 해서 인류가 정말 많은 훌륭하신 분들이 있었는데도 이것을 개발을 못했나라고 풀이를 해보니까 그것은 자연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개발된다는 것도 자연의 이치에 의해서 이렇게 밝혀졌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는 세계의 중심입니다. 지구의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의 중심이라는 것은 모든 그 이치가 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발원된다. 사람으로 보면 이제 부모가 되고 또 어떤 진리를 보면 우리나라에서 시작이 되고 어떤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이런 방법 모두가 다 이 자연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자연이 위대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시작이 된다. 그러면 왜 우리나라에서 그런 일이 시작되는가? 우리나라는요 하늘이 내린 땅입니다. 하늘이 내린 땅이에요. 어떻게 해서 하늘이 내린 땅인가? 우리나라는 지구의 중심축 23.5도입니다. 그러면 지구, 그러니까 하늘에서 우리 중심부에다가 모든 것을 주었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하늘에는 북극 오행이 있죠. 이 오행이 바로 북극 오성이요. 오성이 바로 뭐냐면 금성, 토성, 화성, 수성, 목성. 이와 같이 하늘에는 이 오행이 있고요. 이 하늘의 오행이 땅에서는 하늘의 오성은 땅에서는 오행이 됩니다. 오행이 뭐냐? 목화, 금수, 토. 이 지구상의 모든 만물의 원리가 나무 종류, 불 종류, 흙 종류, 물 종류, 새 종류 이렇게 5가지로 되어 있죠. 이 지구상의 모든 만물의 원리는 이 5가지 종류로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만 하늘에서 내린 땅이기 때문에 오행이 고루 있다, 정확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4계절이 아니라 5계절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여름부터 가을 사이에 초복, 중복, 말복이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계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오행에 5계절이 있고 그리고 24절기가 있습니다. 이 24절기가 우리나라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하늘에서 내린 땅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님, 완벽한 사람으로 태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면 다른 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다른 나라 사람들은 이런 오행과 모든 자연의 이치가 도로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나라 사람들은 완벽한 사람으로 태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 근거가 뭘까요? 이 근거는 바로 사람이 태어나는 그 사주팔자가 있습니다. 사주팔자, 연월일시. 그래서 이 연월일시를 풀어보면 자연과 일치합니다. 가령 지금 이제 겨울 아닙니까?
겨울에 태어나는 사람들은 추워요. 얼음입니다. 얼음으로 태어나는 사람들은 춥게 태어난 사람들은 화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사주에 화가 있으면 이 사람이 아주 좋은 거죠. 그런데 이 물이 많은 사람은 살아가기에 불리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자연의 이치에 의해서 우리 운명이 결정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 크게 보면은 우리 사람을 뭐라 그러죠? 사람을 우주와 같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을 소우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주와 같다. 그러니까 우주의 기와 지구의 기와 자연의 기에 의해서 사람이 탄생되는 거예요. 그러면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 사주팔자도 일치되지만 이러한 우리 삶이 지금 모든 우주가 돌아가는 대로 사주팔자가 정해진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사주팔자가 정확히 일치한단 말입니다. 자연이 정확하게 일치되기 때문에 하늘과 이 지구의 자연이 일치되기 때문에 우리 사주팔자가 일치가 됩니다. 그럼 다른 나라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사주팔자가 맞질 않습니다. 그건 자연의 이치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래서 그 다른 나라는 사주팔자가 맞지 않는다. 이 중국만 보더라도요 1시간이 틀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하고. 그래서 이 운명 풀이가 다릅니다. 같은 동양이라고 했지만 그래서 우리나라만 이렇게 중국 일본 동양권에 있는 사람이 똑같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만 정확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는 하늘에서 내린 땅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요, 자, 하늘에서 내린 땅이라 하나님이라면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우리는 사람 노릇을 해야 됩니다. 그럼 사람 노릇을 뭘 가지고 사람 노릇을 해야 되는가? 바로 자연의 이치를 깨달아야 됩니다. 자연에 자연 원리에 있는 부와 명예, 화목, 건강을 갖게 하는 그 방법론, 이게 자연의 이치입니다. 이것을 깨달아서 전 세계에 알려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자연을 깨달아서 전 인류에게 알려져서 모두가 행복하게 살게 되는 그런 방법을 우리는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의 역할입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저는 우리 3대 성인이 누구죠? 석가, 공자, 예수입니다. 석가, 공자, 예수의 대표적인 예언을 모두 풀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3000년 전에 석가모니 대표적인 예언이 뭐죠?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말을 풀이해보면 내가 최고다. 이 세상에 나 외에는 없다. 이 정확하죠. 내가 최고죠. 여러분이 최고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것만 얘기한 게 아닙니다. 조금 더 풀이를 해보면 각 분야에는 최고가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렇죠. 각 나라에는 대통령이 있고 각 가정에는 아버지가 있고 또 각 분야에는 전문가가 있고 박사가 있습니다. 자, 이 자리에서 기자회견에는 우리 기자님들은 우리 이 보도하는데 최고 아닙니까? 이와 같이 각 분야에는 최고가 있다. 자, 석가모니 부처님이 또 여기만 얘기한 게 아닙니다. 더 크게 확대를 해보면 모든 것에는 최고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든 것의 최고가 뭐죠? 지금 인류가 염원하는 게 뭡니까? 인류가 염원하는 것은 세계 평화입니다. 세계 평화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세계 평화가 안 된 이유는 지금까지 말씀드리는 이 자연의 이치를 모르기 때문에 세계 평화를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이 석가모니 부처님은 결국은 세계 평화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2500년 전에 공자는 또 뭐라고 얘기했나요? 공자는 대표적인 예언이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라고 그랬습니다.
몸을 닦고 가정을 이루고 나라를 다스렸지만 세계 평화를 해야 된다라는 거 아닙니까? 평천하. 세계 평화가 됐습니까? 안 됐죠. 그 안 된 것은 바로 자연의 이치, 자연을 모르기 때문에 세계 평화가 안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설파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뭡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다 주었다. 모든 것을 여러분 사람들에게 다 주었다. 모든 혜택을 내가 다 줬다. 부와 명예, 화목, 건강뿐만 아니라 인간이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줬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믿어라. 내가 모든 것을 나를 믿으면 된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그랬어요? 가난과 고통과 질병과 슬픔과 모든 어려움은 내가 안고 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이 뭐냐? 이 시대에 제가 자연을 풀어보니까 자연에 하나님 말씀이 다 있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그 말씀은 명확하게 맞는 거죠. 이 지구상의 모든 만물은 다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연도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자연 속에 하나님 말씀이 다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연이고 자연이 하나님입니다. 자연이.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자, 하나님을 재발견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전설 속의 하나님은 자연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인류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인류는 지금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된다, 기도하면 된다 그러니까 믿고 있어요.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내가 창조한 자연 속에 모든 게 다 있으니 이걸 활용해라 그런 거지. 믿으면 된다, 믿으라 그러니까 엉뚱하게 생각으로만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될 일입니까? 안 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을 왜곡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을 모욕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는 지금 너무너무 이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종교에서 추구하는 게 뭐죠? 사랑, 믿음, 소망, 기도, 이거 아닙니까? 이 중에서 믿음과 기도를 가장 중시합니다. 자, 그러면 기도라는 의미를 제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빌 기자, 기도할 도자입니다. 바라는 바가 이루어지기를 신이나 부처에게 비는 행위입니다. 이게 국어 사전에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라는 바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기원하고 소원하는 겁니다. 그걸 원하는 건데 원하는 것뿐이지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지구상의 모든 것은 다 과학입니다. 왜 그러냐? 어떤 원인이 있고 과정이 있고 결론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완전한 과학입니다. 그런데 기도는 왜 이게 미신이냐? 원인도 없고 과정도 없이 결론만 있는 거 아닙니까? 기도하면 된다 그랬으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비과학 아닙니까? 비과학이 미신이잖아요. 지금까지 인류는 하나님을 이렇게 비과학적으로 알고 있단 말입니다. 이 자연의 이치를 모르다 보니까 모두가 이렇게 비과학을 알고 있어요. 이 비과학을 알고 있는 이 시대까지 많은 우리 종교인들이 잘못 알고 있었다. 그럼으로써 우리 인류가 많이 피폐해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제 말에 이의가 있으신 분은 언제라도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저는 분명히 과학적으로 설명을 모든 것에는 다 과학이기 때문에 과학으로 설명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 인류는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금 따르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왜? 자연의 이치, 하나님이 창조한 이 자연을 아무도 몰랐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전설 속에
하나님은 자연이고 21세기에 하나님을 재발견했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정말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는 것은 이제 기정사실이죠. 오늘 이제 풍수지리에 대해서는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오늘 제가 기자회견 주 목적은 대한민국 운명이 어떻게 되는가, 두 번째 망해가는 우리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방법, 즉 국군융성법을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는 문재인 대통령 2021년도 운세가 어떤가, 따라서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나라를 위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위하는 그 대안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는 지금 미국 그 대선이 결론이 안 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풀이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대선에 선거가 될지 말씀을 오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우리 대한민국 운명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결론적으로 청계천 복개 여부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제가 밝혀냈습니다. 왜 청계천 복개 여부에 달려있는가? 우리 대한민국은 서울이 중심이면서 이 청계천은 사람의 부위로 보려면 배부입니다. 배. 그래서 사람의 배를 가르면 사람이 죽는 것과 같이 우리 서울의 중심부를 갈라놓으면 나라가 망한다는 결론인데요. 이걸 조금 설명을 들으면 이렇습니다. 풍수라는 것은 형상을 말하는 겁니다. 형상과 기에 의해서 운명이 결정되거든요. 그러면 이 청계천은 배부위라고 그랬는데요. 형상으로 보면 인왕산이 머리 부분입니다. 머리는 풍수용어로 현무라고 그래요. 그리고 청와대 뒤에 북악산, 이게 왼팔입니다. 이게 좌청령입니다. 오른팔이 남산입니다. 이게 오른팔 우백호죠. 그 좌청령 우백호 머리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 양쪽 산맥이 동쪽으로 뻗어 내려갔습니다. 이게 다리 형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청계천이 시작되는 부분, 이것이 고기가 명치, 이게 지금 동아일보 앞에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명치입니다. 여기서부터 중랑천까지가 배부입니다. 배. 그래서 이 사람이, 이게 풍수용어로 보면 이제 와인 형상입니다. 사람이 누워있는 형상이다. 그런데 사람이 누워있는데 사람의 배를 가르면 죽는 것 같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왜 청계천 복개 여부에 따라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운명이 결정되는가?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서울이 중심입니다. 서울에서 잘 되면 우리 대한민국 잘 되는 거고요. 서울에서 안 되면 우리 대한민국 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연구하는 것을 한번 역사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1960년도까지 대한민국 국민소득이 얼마입니까? 67달러입니다. 67달러라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입니다. 청계천이 그때까지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발전할래야 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 국민이 부지런한 민족이죠. 그러면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우리나라는 그때까지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청계천이 갈라져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1958년부터 61년까지 3년 동안 청계천을 복개를 했습니다. 이 복개를 하면서 바로 우리나라가 안정이 되고, 그때부터 국군이 융성하기 시작해서 20년 만에 대발전을 일으켰습니다. 67달러에서 20년간 2만 달러가 된 것입니다. 이게 상상할 수 없는 발전을 한 겁니다. 이것이 국군이 융성하려니까 그런 나라 일이 잘 된 것이다. 이 사람의 노력은 10%입니다. 자연의 위력, 이 운이라는 것이 90%입니다. 이 90%의 운이 깨지면 아무리 노력을 해도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나라는 20, 30년간 대발전을 해가지고 우리가 살만했죠. 그러다 2003년도에 서울시장, 이명박 서울시장이 청계천을 갈라놨습니다. 우리는 그때부터 나라가 점점 망하기 시작을 해서 2021년 이 시간까지 상당한 어려움에 지금 처했습니다. 제 결론은 뭐냐면요, 암이 5기라 그러면 5기가 지금 다 찼습니다. 우리나라 문명이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는 역사가 증명을 하는 것입니다. 풍수지리학이라는 것은 제가 정의를 해보니까 만물의 형상과 자연에서 발산하는 기를 활용해서 인간 운명을 결정하는 학문이다라고 제가 정의를 내렸는데, 국어 사전을 보니까 똑같습니다. 풍수지리란 땅의 형사를 보고 사람의 길흉화법을 연결하여 설명하는 학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냐? 흥하고 망하는 것은 풍수지리 영향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국어 사전에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풍수지리가 이런 영향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나 기업이나 나라에나 운이 있다는 걸 분명히 아시죠? 그러면 운이 있을 때는 하는 일이 잘 되지만 운이 없을 때는 하는 일이 안 되는 거 아시죠? 분명히 우리 국운이 융성해야 된다라는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국운이 융성해야 된다면 국운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야 국운이 융성하는 것입니다. 국운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는데 무슨 국운이 융성합니까? 우리 전 국민은 지금 이러한 그 원리를, 근원을 알지도 못하면서 엉뚱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 솔직히 이 유튜브 우리 이 기자회견이 정말 많은 고생들 하고 계시지만은 저는 늘 그런 얘기했습니다. 태극기 백날 흔들어야 되는 게 아니다. 남의 탓만 하고 결론만 말해서 나라 살리는 일이 아니다. 근원적으로 이 청계천을 복귀하든가 비법풍수로 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계속 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사실을 2003년도에 청계천이 갈라진 것을 보고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어렵게 된다라고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언론에 40회 보도가 됐고 2007년도 6월 25일 날 국회에 가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나라가 망하게 된다. 청계천이 개복돼서 나라가 망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라 살리는 방법을 국회에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언론에 뿐만 아니라 또 2011년도에 채널 A 박종진 캐더남바에 가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청계천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명박 이 사람이 청와대 대통령으로 있을 때입니다. 그때의 청와대 코미테에서 제가 채널 A 방송을 통해서 청계천이 갈라져 있어서 이명박 시장이 나라를 망쳐해놨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방송이 유명한 프로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고 제 얘기는 믿질 않고 제 연구는 믿질 않고, 그거보다는 아니 그 풍수가가 어떻게 대통령이 한 일인데 어떻게 직선적으로 그렇게 현직에 있는 대통령한테 그렇게 말을 하느냐, 참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저는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그 방송이 나가고 저는 협박도 많이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미친놈 소리 별소리 다 들었습니다. 나라가 왜 망하느냐 이겁니다. 그게 말이 되느냐 이겁니다. 자, 지금 보십시다. 지금 나라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거 제 연구가, 역사가 증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제 지금 이렇게까지 왔는데요, 나라 살리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운이 다시 융성하는 방법 지금 말씀드렸죠. 다른 방법 없어요. 우리나라는 누가 대통령이 아무리 잘해도, 정치를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아무리 누가 나라 살리려고 해도 되질 않습니다. 청계천을 복귀하거나 비법풍수하는 일 외에는
우리 대한민국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원인이 거기 있기 때문에. 국어사전 얘기했죠. 풍수가 중요하다는 건 다 아시죠? 풍수의 위력이 그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나라 살리는 방법에 있어서 제가 이 홍보물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자, 요게 사람의 형상이죠. 사람의 형상인데 요 머리, 좌청룡, 우백호, 요 배, 여기가 배 위치입니다. 네. 자, 배를 갈라놨기 때문에 사람이 죽는 것 같이 나라가 망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을 다시 과거와 같이 덮어야 되는데 이걸 덮으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국민 공감대 형성돼야 되고 또 예산도 들어가야 되고 덮는 기간이 오랫동안 기간이 걸려요. 그래서 이거 세 가지를 다 합의를 하려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보풍수라는 거, 청계천을 보완해서 길지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바로 옆에 있는 이 무궁화꽃 있죠. 청계천을 이렇게 무궁화꽃으로 덮는다는 겁니다. 무궁화로. 이게 6km인데요. 이렇게 덮어놓으면 이게 비보가 됩니다. 이것은 단기간에 할 수 있고 또 이것은 예산도 작게 들어가고 또 국민 공감대 형성도 아주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이래야만 나라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이 제 연구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연구가인 저로서는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살리는 방법 이외에는 없다는 거. 그러면 저는 지금이라도 빨리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소 잃고 외양간 고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제가 하도 우리 국민들이 이런 제 얘기를 인식을 안 해서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궁죽통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궁하면 통할 것이다. 그때는 소 잃고 외양 고치는 거예요. 나라가 다 망한단 말입니다. 망하면 어느 정도 망하느냐? 이미 여러분들에게 답을 드렸어요. 60년도 같이 망한단 말입니다. 60년도. 이게 보통 저는요 도성국사 풍수를 전수받은 사람입니다. 제가 말하는 건 자연이 말하는 것이고 도성국사가 말하는 겁니다. 우리 역사상 국사는 도성국사밖에 없습니다. 도성국사의 풍수를 전수받은 사람이 이런 쓸데없는 이런 기자회견에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지금까지 풍수로 틀린 바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정계 재계를 풍수로 보고 대통령이 누가 되는지 등등 흥망성쇠를 틀린 바가 없습니다. 제가 이 청계천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풍수지리학적으로 많은 예언을 했고 이것이 다 일치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국민농성법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기자회견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정말 제 연구에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 이제 제 연구에 같이 힘을 합쳐서 나라 살리는데 우리가 앞장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2021년도 문재인 대통령 운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문재인 대통령이 된다라는 것을 이미 예언을 했죠. 2017년도 음력 4월 달에 문재인 대통령의 운세가 관운이 정확하게 아주 강하게 들어와서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어느 신문에 칼럼 쓸 때인데요. 신문에도 보도를 했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 된다라고. 그래 됐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운세를 보니까 지금 몇 년간 운세를 보니까 정확히 문재인 대통령 운세가 맞아요. 그 사주팔자가.
그렇다면 2021년도는 어떤 운세를 가지고 있는가? 아주 어려운 운세를 갖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요, 아주 극단적으로 나쁜 운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아마 여러분들이 감이 오실 텐데요. 이 운이 나쁘다는 건 뭐냐? 그 사람이 하는 일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그 사람이 한 행위가 뭡니까? 나라 망쳐놨습니다. 이 망쳐놓은 것이 이제 많은 국민들한테 대단한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공격적으로 상당한 불리한 위치에 있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금부터 국민들이 서두르면 음력 7월 달에는 탄핵도 될 수 있다 이겁니다. 탄핵됩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똑같습니다. 탄핵 되듯이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문재인 이 사람도. 그래서 그러면 임기 동안 억지로 간다고 합시다. 탄핵이 안 되면 억지로 가는데, 자, 임기를 마친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운이 나쁘다는 것은요, 자, 지난날에 우리 나라를 많이 망가뜨려 놨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운이 나쁘기 때문에 언제 누구한테 어떤 비언을 당할지 모릅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운이 나쁠 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무리 조심을 해도 경원이 암행을 하는 소용없어요. 무슨 비언을 당합니다. 자, 그러면 이 문재인 이 사람은 지금 제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제가 제안하겠습니다. 지금 나라를 많이 망가뜨렸다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다 알고 세계적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그래야 미래에 자기가 편안히 살 수 있고 운명을 유지할 수 있는가? 다른 게 아니죠. 지금 당장 청계천을 복개하라고 명령을 내려야 됩니다. 청계천을 복개하면 바로 나라가 안정되고 국군이 융성하기 시작합니다. 이걸 우리 국민이 금방 느낍니다. 일전에 과거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61년도에 청계천을 복개하고 그 해에 어떻게 됐습니까? 5.16을 통해서 박정희라는 인물이 나왔죠. 나라가 국군이 융성하려니까 박정희라는 인물이 나와서 정치를 했는데 정치가 잘 됐잖아요. 나라가 잘 되려니까 정치가 잘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청계천만 복귀하든가 비법풍수를 하면 우리나라는 다시 과거와 같이 국군이 융성하기 시작합니다. 자, 문재인 이 사람은 지금 바로 이것을 명령을 해서 청계천을 둘 중에 한 가지 방법을 택해야 됩니다. 그러면 임기 전에 청계천을 다 마무리하게 되면 이걸 느낍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과거에 잘못된 것은 용서받을 수가 있죠. 그래도 문재인 이 사람이 대통령이 돼서 나라를 많이 망가뜨렸는데 그나마 청계천을 덮으라고 해서 우리나라가 안정되고 이제 살게 된다라는 제 연구를 알게 되니까 용서가 되고 이 사람은 임기 후에도 반드시 편안한 삶을 살게 됩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이 방법 외에 그대로 제 얘기는 안 됐고 그대로 자기 그 운명대로 간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언제 어디서 어떤 비언을 당할 수 있다 이겁니다. 이건 확실한 거예요. 운명은 80%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팔자소관이다. 팔자대로 산다 그랬어요. 그렇게 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제안해 주는 것은 저 도선국사 전수자 박민찬이 외에는 이런 거를 전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연구를 할 수도 없었고 이런 사실을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제안을 누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자회견을 본 청와대에서 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꼭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나라도 살고 문재인 대통령도 퇴임 후에 안전하게 살 수 있고 존경받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이것은 본인을 위해서 꼭 해야 된다. 이것이
이렇게 저는 제안을 드립니다. 또 제가 네 번째 미국 대선 지금 뭐 바이든이 됐다라고 발표도 하고 그러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운명적으로 보면 트럼프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1000년 전 우리 선인들이 이미 예언을 한 것입니다. 트럼프가 된다라는 예언을 했어요. 어떻게 했느냐? 만국 활개 남조선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 세계 평화를 할 수 있는 연구가 돼서 미국과 같이 우방인 나라와 같이 이것을 발표함으로써 세계 평화가 된다. 이건 무슨 얘기냐? 바로 이 바이든과 트럼프는 선과 악의 싸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이 트럼프는 선이죠. 자, 그러면 우리 1000년 전 예언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이 예언대로 세계는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면 트럼프가 되게 되어 있다. 트럼프가 돼서 재평화할 수 있는 연구를 제안해주면 바로 이것을 발표하게 됩니다. 이것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미 5년 전부터 세계 평화를 할 수 있다. 우리나라가 세계 평화 발원지다라는 것을 제가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지난 한 달 반 전에 이미 공문으로 다 준비를 했습니다. 그게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 한글로 한 것이고 또 하나는 번역을 해서 이렇게 서류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이제 트럼프 대통령한테 제안을 해줄 건데요. 자, 여기에 보면은요, (2015년도) 평택 지역신문입니다. 평택 지명 세계 평화 지명이었다라는 거. 이게 940년에 이미 이런 예언이 다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 주간 한국에서도 평택 지명 세계 평화 발원지 뜻 담겨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기사를 이미 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정확하게 세계 평화를 우리나라에서 하는 연구가 나온다라고 예언이 되어 있는데 제가 이걸 다 풀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번역을 했고 우리 한국말로 해서 두 가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됐다라고 이제 발표가 되면 바로 이것을 미국식에 보내가지고 이 연구를 해서 세계 평화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또 저는 1998년도에 한국이 세계를 지배한다라고 책을 썼습니다. 이미 20년 전에 이런 사실을 연구를 했는데 이것이 지금 정확히 맞아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최초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인류는 이 자연활용법이라는 위대한 자연을 활용하는 방법을 몰라서 지금까지 불행으로 살았다 이렇게 결론이 내려졌는데 이제 자연활용법이 개발됨으로써 우리나라가 세계를 아우르는 그런 나라가 된다라고 20년 전에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드렸는데요.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까 그거 하셨나요? 문재인 대통령하고 그 트럼프 대통령任命에 대해서 맞습니다. 네. 네, 제가 먼저 좀 질문을 드리죠. 네, 선두자 방송인데요. 네. 선두자 방송 대표는 이제
크리스찬 기독교인이거든요. 네. 이 방송을 보는 우리 시청자들 중에서 네. 이제 선구자 방송 망했다 이런 얘기를 댓글을 써놨어요. 아, 네네. 왜 이런 미신적인 네. 그런 그 방송을 하느냐 이제 그런 의미인 것 같은데 저는 뭐 어떤 이게 종교적인 차원에서 지금 방송을 하는 게 아니고 네. 하나의 어떤 그 풍수 그런 어떤 그 부분을 이제 말씀하신다고 해서 우리 유튜브 연합회에서 네. 이렇게 오늘 개최를 이제 주최를 한 건데요. 네. 이게 미신과 또 어떤 그 풍수와 이런 어떤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을 좀 간략하게 구분해서 해주시는 게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그런 오해가 없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간략하게 한번 좀 미신이 아니라는 거 네. 이런 걸 좀 네, 설명해 알겠습니다. 주시죠. 그리고 또 하나의 어떤 또 종교도 아니라는 거 네. 그런 부분을 좀 설명을 해주시죠. 자, 풍수는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연의 기를 활용하는 겁니다. 우리가 추우면 양지로 나가죠? 양기를 활용하죠? 더우면 음지로 들어옵니다. 음기를 활용합니다. 이와 같이 이 기에 의해서 사람의 운명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 과학이라는 건 틀림없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숨을 쉬고 사는 것도 무엇 때문에 숨을 쉬어요? 공기가 있으니까 숨을 쉽니다. 기를 활용해서 우리가 살지 않습니까? 좋은 공기를 마시면 내 건강에 좋고 나쁜 공기를 마시면 해롭습니다. 이 기가 말해주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뭐든 우리 이 종교라는 것도 바로 제가 어떤 목사님하고도 대화를 한 적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지금 당신네 스승도 예수님도 풍수에 적용되고 살았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니 예수님이 왜 풍수에 적용되냐고 펄펄 뛰어. 여보, 풍수는 기를 활용하는 건데 예수도 숨을 쉬고 살았지 않냐. 풍수에 적용돼서 사는 거야. 누구든지 인간은 다 풍수에 적용되는 겁니다. 아까 최초에 말씀드린 대로 인류의 모든 것은 다 자연의 이치에 의해서 우리가 탄생했고 자연의 이 순리에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미신입니까?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다 창조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자연을 활용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갖고자 하는 걸 다 얻을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말을 들었다면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없죠. 네. 영어 방송인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이 과학적인 걸로는 증명이 안 되는 현대 과학으로는 그 인정을 잘 안 하는 거지만 옛날부터 내려오는 게 이제 풍수 지리도 있지만 음양오행이라는 게 있고 한의학에서는 음양오행을 가지고 체질을 진단하고 그렇죠. 사상팔창 체질을 가지고 네. 어느 체질은 어느 게 나쁘고 어느 체질은 뭐가 좋고 반대적인 이런 게 다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게 없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네, 나는 뭐 특정 뭐 어떤 음식만 먹으면 배탈이 나거나 네. 설사가 난다.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것만 먹으면 좋은데 반대로 다른 현상이 일어나는 게 바로 음양오행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없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당연히 그렇죠. 네, 맞습니다. 한의사 그러면 다 배척해야 되죠. 그거 안 믿으려면. 아, 그렇죠. 네. 그죠? 질문이 그러니까 뭐죠? 네. 질문. 네? 그래서 질문이. 그래서 질문이 분명히 있다고 보고 예. 그러면은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앞으로 좀 더 발전된다고 아까 말씀은 다 하셨는데 네. 또 추가적으로 어떤 뭐 그런 거 없으면 다음에 대통령이 어떻게 뭐 누구가 좀 될 만한 사람이 또 있다든가 나라가 뭐 이런 건 또 혹시 그까지는 내다볼 수 없을까요? 네. 질문 아주 좋은 질문 주셨습니다. 자, 다음 대통령은 우파에서 되는 거 틀림없습니다. 왜 그러냐? 문재인이 이 사람의 한 행위가 네. 문재인이가 미래가 운이 좋다 그러면 좌파에서 또 될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의 한 행위가 원위치로 돌아갑니다. 운이 나쁘기 때문에. 원위치로 돌아간다는 건 뭐예요? 우파에서 된다는 거죠. 우파 사람이 돼야 원위치가 되는 거야. 지금까지 잘못된 거 다 바꿔놓습니다. 도로. 이렇기 때문에 우리 미래의 대통령은 우파 쪽에서 정말 나라를 국가관이 아주 투철하고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다른 질문도 있으셨나요? 주얘기를 네. 드리는데요. 그 청계천 복개 여부에 따라서 네. 한국 국명이 결정된다고 하셨는데 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아, 네. 역사가 증명했다고 아까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 풍수는 그 형상을 활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풍수지리 얘기하면 좌측령 500호 이게 다 형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금계포란형, 장군 대좌형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형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계천은 그런 형상으로 보면 사람이 누워있는 형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배를 걸려면 사람이 죽는 것과 같이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 서울이 중심이기 때문에 중심부를 갈라놓으면 나라가 망한다는 이치를 제가 1000년 만에 밝혀낸 겁니다. 이건 제 스승님도 말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이 도선 풍수는 도선국사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후계자 단 한 사람에게만 구존으로 극비 전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역대 선인들을 보면 나홍선사, 무학대사, 정도전, 남사고, 이호림, 성거사, 정동, 이지함, 과군, 한필선 등등 해서 제가 34대 전수로 내려왔는데요. 역대 스승님들도 청계천에 대한민국 구군이 있다라는 것을 말한 적이 있어요. 제가 최초로 도선풍수 최초로 밝혀낸 거예요. 그런데 이 서울을 보고 우리 저 도선국사께서 후손들의 도읍지가 된다라고 예언하신 건데 맞죠? 도읍지가 됐죠? 그런데 이것을 언젠가는 도선풍수 전수자가 이 보완하는 방법을 알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이런 모든 이치가 다 밝혀졌다는 것은 정말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질문, 예. 일전에 현충원에 서울 현충원에서 네. 박정희 대통령 묘역에 네. 예, 그 새말뚝을 박아서 엄청나게 많은 그 새말뚝을 뽑은 그런 그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있었어요. 그렇게 한 이유는 무엇이고 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미치는 어떤 영향은 무엇인지 그것이 이제 다 제거가 된 것 같은데 또 이후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이 예측이 되는 부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해주실 말씀이 있으면 좀 해주시죠. 네.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새말뚝을 박은 것은 자손에게는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그거를 감정적으로 천인공노할 일이죠. 사실은 어떻게 묘자리에다가 더더구나 박 대통령이 어떤 분인데 거기다 그런 그 행위를 했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짓은 맞아요. 우리 국민이 다 이건 뭐 아주 정말 다 흥분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정말 천인공노할 일이지만 사실은 자손에게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 우파 쪽을 건드린 거죠. 그리고 다른 그것뿐만 아니라 묘자리에 새말뚝 박은 사람이 많습니다. 그 역시도 어떤 뭐 잘못 알고 무속 행위라든가 뭐 이런 그런 나쁜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아무 영향은 없습니다. 그래요? 네. 그 일제 시대 때 박은 네. 우리 그 명산이나 이런 산에 네. 또 그 새말뚝을 박은 것들이 이렇게 또 드러나고 했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다 그런 측면에서 민족의 정기를 끊으려고 네. 했던 거 아니겠는가 싶은데 그것도 그런 것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건가요? 자, 제가 질문 참 좋은 질문하셨습니다. 자, 저는 새말뚝을 전문으로 뽑으러 다니는 소윤아 씨가 있어요. 소윤아 씨. 그분이 새말뚝을 수백 개 뽑았대요. 근데 SBS에서 한 15년 전이죠. SBS에서 그 만이산에 새말뚝 뽑는 장면을 저를 데리고 가서 이거에 대한 새말뚝 박았는데 이렇게 박았는데 일본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거냐 이거를 인터뷰를 해달라고 해서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 당시에 소윤아 선생님한테 뭐라고 질문했냐면 이 새말뚝이 어디에 박혔습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와 같이 다 바위에 박혔다는 겁니다. 그럼 몇 퍼센트가 바위에 박혔습니까? 99%라는 거예요. 그럼 이 땅에다 박은 새말뚝은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다 바위에 박혔다 이와 같이. 그래서 제가 그렇습니까? 그리고 방송 인터뷰를 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 자, 그렇다면 이건 걱정할 일이 아니다. 왜냐? 바위에 새말뚝을 박았다는 것은 아무 영향이 없다 그랬어요. 왜냐? 이 바위는 산에서 살입니다. 살. 우리 몸으로 말하면 점이라 그럴까요? 이건 지장이 없는 거예요. 이 바위라는 것은 이 살, 나쁜, 그러니까 바위가 많은 곳에는 묘자리를 쓰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이 나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살에다가 새말뚝 박은 거는 풍수적으로는 아무 지장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거기다 박았는가라고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풍수를 신봉하고 풍수를 중요시했습니다. 일제시대에 이 새말뚝을 박아놓고 너희 나라는 우리가 전부 다 명당에 새말뚝을 박아서 인물이 안 나온다라고 이렇게 거짓 선정을 한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이 우리 국민한테 이 정신적으로 이미 우리 국민한테 그 뭐라 그럴까요? 압박을 준 거예요. 정신을 고립시켜 놓은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새말뚝을 박아서 명당을 다 훼손했다고 그래야 우리 국민이 자신감을 잃는단 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국민은 뭐라고 그러냐면 일제시대에 그 명당에다 새말뚝을 박아놔서 우리나라는 인물이 안 나오는데 이렇게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그렇게 지속되게 하기 위해서 일본 사람들이 한 행위지 실제 바위에 박은 것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바위는 산에서 몇 뿌리입니다. 살입니다. 살. 그리고 이 바위가 많은 산을 뭐라 그러냐면 악산이라고 그러죠. 북악산, 모악산, 설악산. 이 악자는 몇 뿌리 악자입니다. 이 몇 뿌리라는 건 산에서는 다 바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이 새롭게 이제 인식을 해야 돼요. 일본 사람들이 그런 건 아무 지장 없다. 다만 혈도 자른 게 있어요. 자른 혈. 잘린 데는 명당이 훼손된 거죠. 그 외에 바위에 박은 것은 아무 지장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 국민이 새롭게 인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런 걸 밝혀내지 못하면 수백 년이 가도 아이고 우리나라는 저 일본 사람들이 다 이게 혀를 박아놔가지고 인물이 안 나오고 이렇게 정신적으로 고립되고 우리는 그 사람들한테 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실을 새롭게 인식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그 명당 자리 같은데 이런데 혈자리라고 뭐 있다면서요? 혈자리. 있죠. 네. 혈자리나 이런 것을 봐가지고 그냥 그 각각 박아놓으면은 그거 영향이 없습니까? 있어요. 그러니까 혈자리에다가 박은 거는 영향이 있죠. 그런데 바위는 영향이 없다 이거예요. 바위는. 그런데 그 소윤아 씨 얘기가 99%가 다 바위에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바위에서 뽑았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이 이거 우리가 풍수를 우리는 예로부터 풍수가 내려왔지만 이렇게 명확하게 알지를 못해가지고 참 헷갈려해요. 우리 국민이. 네. 지금 우리 안동데일리에 네. 그 조충렬 대표님도 자리를 하고 계시는데요. 네. 조 대표님도 도선 풍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아시고 계시는 것 같긴 해요. 네, 네. 그러면 도선 풍수의 정통적으로 제 34대 지금 전수자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런 것에 대한 어떤 그 기록이나 근거가 쭉 있는 건가요? 도선 풍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1100년 전부터 후계자 단 한 사람에게만 구전으로 극비 전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서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무슨 근거를 내놔라. 제가 이제 문화재청에다가
제가 무형문화재가 맞잖아요. 도선국사 전수자니까 이걸 신청했는데 그 근거를 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 구전으로 내려왔는데 근거가 없다. 다만 근거가 하나 있어요. 뭐냐? 답산기라는 게 있습니다. 답산기라는 건 뭐냐면 전국에 우리 선인들이 다니면서 명당 잡은 기록사가 답단기예요. 이걸 제가 전수받았습니다. 이거 하나 외에는 없습니다. 풍수 서적으로 내놓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 무형문화재로 지금 지정을 못 받고 있는데요. 이렇게 입으로만 전해왔는데 근거가 없잖아요. 이게 좀 그래서 제가 문화재청에다 그랬어요. 그러면 구전으로 내려왔는데 아니라는 근거는 뭐냐? 거기서 대답을 못하죠. 공무원들은 근거를 의해서 뭐를 해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거는 나라에서 큰 잘못입니다. 그러면 다른 분들도 자기도 도선 풍수다 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 아니겠어요? 정확하게 주장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위에 제일 위에 1대부터 34대까지 대표적으로 뭐 무슨 대사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분들을 한번 쭉 얘기를 좀 해보세요. 그러면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얘기하셨는데 제가 어디 나갔다 왔을 때 아, 아셨나요? 그랬어요. 예, 예. 네. 무학 대사도 있고 뭐 그렇습니까? 그럼요. 어, 남사고, 이 정도전, 이 청와대, 정도전. 경복궁 자리 잡은 정도전, 네. 이런 분들 다 우리 역대 스승이에요. 대단하신 분들이죠. 네. 네. 잠깐만요. 저기 올해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이 좋은 네. 소식도 있거든요. 네. 내일 이제 그 박연성 신 마지막 선거 너무 하나만 한데 네. 그거 있기 전에 벌써 사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혹시나 올해 뭐 조금 더 좋은 운세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죠? 운세는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의 운세. 박근혜 대통령 운세로 봐서는 불리합니다. 네. 나오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2016년 7월 달부터 운세가 아주 나빠지기 시작을 해가지고 정말 어려운 운세입니다. 앞으로 몇 년간. 그래서 저도 너무 안타까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혹시 뭐 희망적인 건 없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많이 박근혜 대통령이 나오길 기다려서 어떻게 우리 보수 우파가 또 한 번 더 박근혜 대통령을 모시고 다시 힘을 한번 내볼까 하는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 박근혜 대통령이 앞으로 어떤 역할을 못 합니다. 이제 뭐라 그럴까 어떤 행동이나 말에 대해서 그렇게 국민들이 듣고 그분을 따르고 할 그런 입장이 못 됩니다. 운세가 그래요. 원칙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 방송을 통해서 네. 국내에 계신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실 텐데 여기서 말씀하신 또 그동안 말씀해 오신 그 내용들이 네. 또 많이 또 알려져 있을 텐데요. 네. 거기서 뭐 한두 가지라도 틀려버리면은 네. 굉장히 치명적이 될 텐데 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자신 있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요. 그 일전에 아마 그런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 청계천 네. 복원이 안 되면은 네. 또 비법풍수가 되지 않으면은 전쟁이 일어난다. 네. 그 건에 대해서는 왜 답변이 없느냐 이렇게 질문했던 사람도 있더라고요. 아, 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을 해주실 수 있어요? 네, 있습니다. 저는 그 청계천이 개복됨으로써 나라가 완전히 망한다 그랬어요. 완전히 망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완전히 망하는 속에는 전쟁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만일 전쟁이 안 나도 60년대, 50년대 시절로 간다는 것은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전쟁도 납니다. 그 자연의 이치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아까 이제 뭐 이렇게 하면은 문재인도 뭐 존경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지금까지 이렇게
해온 그 행태로 봐서 네. 과연 이 존경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 청계천만 명령을 해가지고 복귀한다면은요. 다음 그것이 다 해소됩니까? 그럼요. 왜냐? 이게 덮으면서 우리나라가 안정된다는 걸 우리 국민이 다 알아요. 61년대 덮자마자 그렇게 된 사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 말이 맞다. 그럼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된다라는 걸 미래를 볼 수가 있습니다.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용서가 되는 거죠. 그래도 문재인이가 나라를 망쳐놨지만 그래도 그 일은 그렇게 명령을 해서 했다라면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문재인 상황으로는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할 것 같은데요. 못하죠. 이런 제안을 해줄 사람이 없고 이런 건 누가 상상도 못했던 일이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이런 유튜브 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청와대에서도 볼 거 아닙니까? 이거 분명히 전달했으면 좋겠어요. 일단 하든 안 하든. 그리고 이건 제 사명이죠. 제 도리입니다. 학자로서 이런 아는 것은 다 밝혀줘야 이게 원칙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 우리 위해서도 좋고 나라를 위해서도 좋고 다 좋은 거예요. 네. 네. 풍수 있지 않습니까? 네. 풍수를 과학으로 증명할 수 있다. 과학으로 증명할 수 있다. 네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이야기 좀 해주실 수 있나요? 네네. 예, 그러면 한번 좀 풍수를 과학으로 네. 예, 증명할 수 있다 이런 네.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언급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역시 우리 유튜버 대표님이시라 아주 그 질문도 네. 상당히 정확하고 중요한 것만 이렇게 하시네요. 네.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풍수는 감지 감흥입니다. 좋은 기를 활용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감지 감흥이라는 것은 이미 몇백 년 전부터 오늘날까지 전 세계가 감지 감흥을 해서 우리 세상 삶의 질을 높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카메라도 지금 여러 대가 저를 비추고 있지 않습니까? 감지가 돼서 반응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죠? 따뜻한 데 가면은, 양지에 가면은 벌써 따뜻하다는 기를 받잖아요.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이게 감지가 돼서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지 감흥은 이 시대에 달나라도 갔어요. 이 시대에 이 풍수와 감지 감흥보다 수백 배, 수천 배 더 어려운 것도 이미 과학으로 증명을 해서 우리 삶의 질을 높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풍수 과학으로 증명하는 것은 아주 쉬운 일입니다. 좋은 기만을 활용하는 거죠. 자, 우리가 지금 같이 대화를 해도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뭐예요? 기가 잘 통하기 때문에 대화가 잘 되는 거예요. 그죠?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은 기가 안 통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사람은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이게 풍수지리학이에요. 그래서 말이 안 통할 때 참 당당한 얘기를 할 때 기가 막히네요 이런 그렇죠. 얘기를 하나요? 그렇죠. 기가 막힌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일상생활이 풍수고 이 일상생활 같지만 근원적부터 다 따져보면 인류의 역사와 우리 과거가 모든 것이 다 풍수에 적용됐다는 사실입니다. 예. 네. 비둘기도 이 풍수 이야기를 듣고자 여기 창가에 와 있네요. 네네. 네네. 오, 반갑네요. 네네. 아 예. 오늘 이 비둘기가 전 세계에 좀 알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요. 네. 자, 기독교에서는 지금 나라가 이렇게 공산화되고 있고 세계적으로 지금 미국은 미국대로 똑같은 지금 우리나라하고 똑같은 판박이 부정선거에다가 뭐 이래 되니까 모든 사람이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기도를 하는 기독교인들의 기도하는 마음이 네. 풍수학자로서 그게 어떻다고 생각하는지 그런 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사실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요, 기도해서 너를 얻고자 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기도라는 것은 빌 기자 기도할 도자예요. 어? 바라는 바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 기도한다고 뭐가 이루어집니까? 뭐가 자 우리가 밥을 먹으려면 쌀이 있어야 되고 물이 있어야 되고 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밥을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과학이죠. 그런데 원인도 없고 과정도 없고 결론만 있어가지고 기도만 해서 된다는 것 그거 아닙니까? 이게 비과학이잖아요. 이 미신입니다. 미신 행위를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으냐. 사람은 뭘 얻고자 하는 것은 뭘 활용해야 얻어지는 거예요. 활용하지 않으면 얻어지는 게 없습니다.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종교를 하나님 부처님 믿고 잘 된다? 말이 안 됩니다. 과학적으로. 또한 잘 된다면 그 사람이 운이 좋아서 잘 되는 거예요. 기도해서 잘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럼 기도해서 다 된다 그러면 지금 세상 왜 걱정을 하죠?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냥 믿고 있으면 되는 거지. 그죠? 근데 지금 그 기독교인들은 지금 이렇게 말세 막 이렇게 혼란한 틈에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 하느님이 계셔서 하느님의 능력으로서 이거 세상을 평정하게 말세를 해줄 것이다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가 부족하다고 더 철야 기도도 하고 막 무슨 며칠 기도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부정 이제 하시는 건가요? 그럼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이제 더 넓게 보면 우리 조상님들 제사 지내잖아요. 우리 저 토속 신앙이 빌고 막 물 떠놓고 이런 거잖아요. 그런 것이 그냥 바라는 그 욕망 사항이지 그건 아니에요. 네. 제사도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우리 그럼 뭐 하여튼 기독교인들 쪽에서 보면요, 지금 이거 미신이라 하고 이제 이렇게 하거든요. 말도 안 되는 자기 능력껏 해서 하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또 이쪽에서는 또 그렇게 기도하는 게 그렇게 효과가 없다라고 하니까 서로 믿음이 상반되는 그런 결과. 자, 우리 운명을 개척한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노력으로 뭐 됩니까?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노력으로 된다는 것은 운이 있기 때문에 노력해서 되는 거예요. 운이라는 게 90% 결정됩니다. 노력은 10%고. 그래서 이게 깨지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아무리 해도 또 소용도 없는 거고 더더구나 글쎄 제가 100번을 저는 뭐 제 유튜브에도 항상 얘기합니다. 그거 불필요한 행동이다. 그 세계 종교가 네. 그 하나로 이제 네. 통일된다고 네, 당연하죠. 그런다 하셨는데 그럼 어느 종교를 좀 될 것 같고 또 이제 그것이 어떤 역사나 예언의 그런 일이 있습니다. 예언에도 있습니다. 500년의 예언에 유불선이라고 했어요. 유불선 한합지가 남조선이라고 했습니다. 유교 불교 옛날에는 기독교가 없었잖아요. 선이지. 그러니까 이 종교가 합쳐진다. 종교가 통일된다는 것이 500년의 예언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통일되느냐? 이 자연활용법으로 제가 연구한 이 방법으로 전 세계 종교가 통일된다는 것이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이걸 저는 그대로 연구한 것 뿐이에요. 네, 시간이 좀 많이 흘렀는데요. 이제 또 질문하실 부분 있으면 질문하시고 우리 마무리를 하시죠. 네, 조충이. 네. 지금 청계천 저는 또 무엇보다도 네. 청계천이 지금 아시다시피 사람으로 치면 배라고 하셨는데 네. 달라져 있는데 네. 지난번에 말씀하신 청계천을 복구하고 여기다 무궁화나 이런 무궁화 네. 세계 여러 나라에 네. 종류가 많다면서요. 예, 예. 무궁화를 좀 심고 이렇게 가꾸는 것이 어떻겠는가. 네. 복원하는 것이 네. 복구하는 것이 좋겠다.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 운명하고 연관되어 있다고 하시는데 그렇죠. 그 무궁화하고 연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아까 다 말씀하셨죠. 했어요. 네, 맞습니다. 네. 무궁화를 세계 무궁화꽃 축제가 될 수 있다는 거 지금 우리 조 대표님은 그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무궁화가 세계에 250여 종류가 있대요. 그럼 우리 청계천에다가 세계 무궁화꽃 축제를 할 수 있다 이거야. 이걸 한다고 각 나라에다 공문을 보내면 그 나라에 무궁화를 보내주면 우리 대한민국 중심부에다가 무궁화를 다 세계 각 나라 무궁화를 심어서 세계 무궁화꽃 축제를 할 것이다 라고 하면은 각 나라에서 보내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세계 무궁화꽃 축제가 될 수 있다. 우리나라는 대표적인 나라의 그 축제가 없습니다. 그죠? 이것을 하면 좋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국화도 이제 무화가 아직 국화가 아니잖아요. 국화는 아니죠? 네, 그래서 그 부분 좀 하신다고. 아, 네, 국화로. 네, 국가의 공식적인 꽃으로. 네, 그렇죠. 네. 그 무궁화를 한다면 우리 국민이 공감대 형성도 쉽고 또 무궁화라는 것은 꺾어줘도 되고 씨를 또 심어도 되고 뭐 여러 가지 그 아주 그 생명력이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예.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발언 좀 하시고 마무리하시죠. 예. 감사합니다. 오늘 한국 유튜브 연합회에서 제 그 연구를 많은 우리 국민들한테도 전달되고 또 나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본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이제 수만 년에 걸쳐서 이 자연활용법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밝혀졌기 때문에 본 연구를 가지고 우리나라가 제가 늘 주장하는 국민소득 30만 불 되고 세계를 아우르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 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기자회견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각자 방송 마무리를 하시죠. 자, 이것으로 오늘 박민창 도선풍선 제34대 장수자 초청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선 풍수 34대 전수자 박민찬 님과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여러분들 이견에 안 맞는 분들